안녕하세요. 나이 50 허리 40 게으르고 성격 까칠한 아줌마 윤희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광화문에서는 비가 오다가 그쳤고요. 그래도 이제 돌계단 쪽에는 물이 좀 고여 있습니다. 날씨도 쌀쌀하고 해서 그 위에 있는 제가 항상 방송하는 곳 어딘지 아시죠? 돌계단 위에 있는 커피숍, 예, 서비스 플라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카메라가 딱 돌아가니까 다들 전부 다 싹싹싹 다 피하셨어요. 이쪽으로 피하셨고 이쪽으로 피하셨고 전부 이제 얼굴을 안 하고 전부 다들 피하셨습니다. 아, 진영 씨 안녕하세요. 예, 골든모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요렇게 갔고요. 오늘 모임이 지금 네 군데서 있다고 하죠. 더 있습니까? 오늘 대전에서 오빛나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청 거기에서 또 애플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광화문 이제 세종문화회관 돌계단에서는 매주 토요일 윤희김이 하는 부정선거 규탄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송가혁에서 송가혁 비상대책위, 송가혁 비대위에서 그 홀리 커피숍, 여기 가까웠죠. 그 광화문 그쪽에서 비가 오기 때문에 다들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모임을 하고 있고, 그렇게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를 갈까 하다가 오전에 모임 하나 가고 오후에는 성남에 갔다가 지금 광화문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빈 씨 어서 오세요. 유상빈 씨. 예. 지금 뭐 사람들이 막 급증을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막 찢어지느냐, 왜 이렇게 흩어지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댓글이 한 100개 달리면은 종류대로 다 있어요.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어디를 가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내한테 맞다 싶으면은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찬엽 씨. 예. 또 반대쪽이 더 맞다 싶으면은 이제 그쪽에 가시면 되는 거고, 뭐 그게 다른 사람 신경 안 쓰시고 원하시는 대로 예,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누구는 너 왜 그러니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건 이제 나만 자기 자신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뭐 여기가 더 마음에 편해 이러면 이제 그쪽에 가시고, 나는 부정선거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분한테 이득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행동하시면 돼요. 그런 커뮤니티에 가셔서 그래도 우리가 좀 다 공통적인 분모가 있잖아요. 대부분 좀 공정사회를 원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정사회를 원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을 점령하는 게 이제 더 좋겠다 싶으면은 그쪽에 하시면 되고, 좀 꼴사나운 민주당에다가 내가 뭐 하려고 돈을 단돈 1,000원이라도 주냐 이러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 예,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열님 지금 예, 동영상 공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민주당을 점령하자고 했는 이유는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다 보여요. 예, 지금 예, 뒤로 지금 기둥 뒤로 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정도의 이제 중진국, 선진국 그 사이에 있는 나라라면은 그 정당에 가입했는 사람 수가 지금의 한 10배 정도 되어야지 유럽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당 가입했는 사람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뭐 20만 해도 헛수가 많고
가라로 막 집어넣는 그런 게 많고, 실제로 가입했는 수는 그닥 많지가 않다고 하니까, 지금 20만 정도야. 뭐 민노총이 100만인데, 그죠? 송가역이 뭐 100만이라는데, 뭐 조금만 해버리면은, 확 점령해버리면은 그쪽에서 원하는 그 정책을 우리가 이제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최소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에 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 거고요. 뭐 그런데 뭐 난 싫어 이러면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분열하는 게 또 굉장히 막 이거 어떡해 뭐 이러면서 하는데, 괜찮아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나랑 다 똑같은 생각을 하면 세상이 끔찍하잖아요. 뭐 그리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이재명 시장님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막 항의하는 사람,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이재명 시장님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다들 정의롭고 공정사회를 원하시고 하는데 조금 생각이 조금 다를 뿐인데, 그런 것 갖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가 되면은 메인스트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죠? 큰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다수결로 그게 큰 흐름이구나. 아, 내가 소수구나. 아, 내가 다수의 큰 흐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정희님. 예, 그래서 뭐 너무 또 그 센시티브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렇게 했고요. 오늘 성남에서 그 모임을 했었는데요. 그 각자 이제 5분 발언 4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화문에 와야 돼서 제일 처음으로 주제가 정책에 대하여, 이제는 우리 인물 말고 한 사람한테 너무 이제 인물에 집중하지 말고 정책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정책에 대하여 한번 이제 5분 스피치를 해봐라. 처음에 저는 이제 35분 스피치를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5분 스피치로 바꿔라 그래서 5분 스피치로 바꿨습니다. 전 또 시간을 딱 지어주면 거기에 또 칼같이 쫙 맞춰버리기 때문에 5분 스피치로 맞췄는데, 그게 정책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제가 잠시 했었는데, 민주당을 점령하자는 것도 정책을,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만들으라는 거죠. 걔들이 그리고 실행하라고 압력을 넣기 위하여 이제 그 민주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걔들이 막 지금까지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 이재명 시장을 지지했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는 공약 실행률 96%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었거든요. 이 사람 말하면 지킨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어놓았는 공약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딱 내가 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약은 절대로 잘 사는 사람의 머리에서는, 그게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머리에서는 절대 그런 공약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막 이렇게 최저 생활 있잖아요. 최하층 노동자 생활을 해봤고, 팔도 프레스기에 눌려가지고 한번 삐뚤어져 봤고, 후각도 뭐 신나 이런 거 후각 반 날라가 봤고, 그리고 형이 뭐 이렇게 공사장에서 떨어져서 이제 다리가 또 편찮으시고, 동생이 청소 노동자 하다가 과로로 돌아가시고, 이런 게 배워서 해갖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강남에서 태어나가지고 최고급 과외를 배워가지고 제일 유명한 뭐 외고를 나와가지고 서울대 뭐 법대를 나와가지고 그 수석 졸업해가지고 뭐 했다, 고시패스 했다, 이 사람들의 머리에서는 절대 그런 공약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건 생활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주옥 같은 그런 공약들을 보면은, 왜냐 그러면 정치인들 다 잘 사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자기들
사람들의 재산이 최소한 수십억씩 다들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한테 물려받고 교육도 많이 받고 이런 사람인데 흑수저에서 나왔는 그런 주옥 같은 그런 공약들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그런 공약들을 실행했는 실행률이 96%나 되는 게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제가 문재인 후보가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이십니다.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거에 좀 껄끄러우십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일단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되니까요. 대외적으로 대통령이고 현재 대통령 당선증을 받았고 대통령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바꾸기 싫을 정도로 잘해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참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듯이 이번 역시 문재인 후보가 다시 바꾸기 싫을 만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공약했는 것만 실현하시면 되겠죠. 예, 공약을 어떻게 이제 실행하는지를 보면은 됩니다. 그런데 그 공약을 어떻게 실행할지는 지금까지는 뭐 조치를 내렸다, 뭐 다시 조사해봐라 하는 것까지는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는 조사를 해봐라고 명령을 내렸는 것을 가지고 실현했다라고는 얘기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인사권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이미 당선됐으면 사람들이 좀 인정을 하고 하지 왜 그렇게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조사해봐. 누가 조사할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딱 하고 대통령님이 이것을 막아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다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건 조사하라는 게 아니고 조사를 막으라는 명령인 거죠. 뭐 그렇게 꼭 그렇게까지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옆에서 대통령님 부정선거 때문에 그 윤희김이라는 여자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민심이 좀 그래요. 이러면은 가만 딱 쳐다보다 딱 째려보면서 볼펜 한번 딱 던지고 나가. 뭐?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괜히 딴짓 딱 쳐다보고 이러면은 그게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게 실행은 아닌 겁니다. 직접적으로 해서 그게 실행이 되어야만이 그 다음 공약이 되는 거죠. 오늘 지금 문재인 그 대통령이 청와대로 이사를 하셨다고 하죠. 여우비가 내리는 봄날, 여우비가 내리는 날 이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첫 번째 공약이 실행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 문재인 후보 당시에는 청와대는 시민들한테 공원으로 내어주고 여기 광화문 앞에 있는 저기 정부 청사에서 출퇴근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출퇴근하는구나. 출퇴근하려고 하면 여기 광화문이 워낙 교통량이 많아서 그 경호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어떻게 하려는 거? 뭐 대책을 세웠겠죠. 할 때는 가실 때는 뭐 신호를 어떻게 한다거나 뭐 어떻게 움직인다거나 그런 노선을 뭐 정리해 놓으셨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방은 어떻게 하고 어디를 어떻게 쓰고 보고 체계는 어떻게 하고 매층을 어떻게 쓰고 다 해놓았어서 이제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지키는구나. 첫 번째 공약이 이렇게 지켜졌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남시청을 개방하겠습니다. 성남시청에 누구든지 와서 마음대로 놀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이제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에 놀러 가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남시청 문 딱 닫아놓고 앞에서 누구시죠? 이름은요. 이러고 막 해가지고 혹시 뭐 그 폭탄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이러면 이제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마구 들어가. 애들이 가가지고 뭐 볼때기도 잡아 뜯고 뭐 그래 뭐 그 앞에 자동차도 색깔별로 4대 나겠죠. 그 뭐 갖고 놀고 뭐 이제 그 시장실 뭐 책상 밑으로 애들이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아 개방했는 거 맞구나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행동이 이제 공약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문재인 후보를 가장 걱정했는 이유는 공약 실행률이 16%밖에 안 되니까 말만 해놓고 안 지키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쪽 외교 상황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키기가 쉽지 않을 건데 뭐 이런 것들 물론 뭐 출퇴근하겠다 이런 건 쉬운 거죠. 근데 뭐 상당히 어려운 공약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지킬 건지를 한번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공약 정책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재명 시장을 이제 지지한다고 했는 이유는 스웨덴의 한손이라는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재명 시장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 한손이라는 분이 알빈 페론 한손이지 싶은데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했는데 아마 유튜브에서 한번 쳐보세요. 스웨덴 뭐 국민의 집 한손 뭐 이렇게 쳐보면은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그분이 아주 그냥 최하층민 어떤 뭐 바닥 하층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가난할 수가 없게 이재명 시장도 이제 만만찮죠. 그 어머님이 상대원 시장에서 이제 큰 거 20원, 작은 거 10원 이렇게 하셨다고 하고 이런 얘기 하면은 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고 공장에서 뭐 최저임금 그때는 최저임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받고 일을 했다고 하니까 소년공이었으니까 그게 한국에서 그래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런 이제 흑수저라기도 뭐 하고 무수저죠. 그런 출신이. 여기 한손 대통령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급입니다. 스웨덴에서 그 정도 급으로 이제 못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그 한손은 아주 열렬한 그 축구광입니다. 축구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만만찮은 사람이 있죠. 성남 FC 구단주 그분이 계십니다. 거기서 뭐 한번 잘못했다면 동영상 지금도 유튜브 같은데 보면 있을 거예요. 이재명 말씀 막 삿대질을 하면서 저게 어떻게 골이고 뭐 이러면서 막 이제 허정무 이제 감독하고 막 이제 심판 판정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이게 이제 둘 다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말을 굉장히 쉽게 해요. 서민 언어로 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쉽고 간략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작살내 버립시다. 친인, 독재, 부패 세력 한번 작살내 버립시다. 그걸 뭐 그런 세력들하고의 뭐 융합을 하면서 뭐 화합을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간단하게 작살 이렇게 딱 해버리면 사람들이 아 작살 딱 이제 작살 한마디로 탁 꼽히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쉽고 간명한 얘기로 이제 얘기를 딱 국민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약 실행률인데요. 공약이 96%가 이제 말이 쉬워서 96%지 96%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96%가 되려고 하면은 안 될 경우를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될 경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안 될 경우를 시의회가 다 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새누리당 측에서 당연히 반대 의사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반대 의사가 나올 거고 여기서 몇 명은 성향이 중립,
몇 명은 이거 찬성, 몇 명은 반대 다 조사해 놓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중립하는 사람하고 요러면 과반수가 될 것이고 요 사람한테 요거를 찬성해주면 요건 우리가 양보할게 하면서 뒤에서 이제 몰래 딜을 한다든지 야합을 한다든지 이게 뭐 그런 세세한 것을 다 준비를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거나 뭐 이렇게 그래서는 절대로 공약 96%가 나올 수가 없어요. 공약 96% 나오는 사람은 순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뒤로 야합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뒤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기브 앤 테이크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제 한손 대통령도 그랬어요. 그 막 반대파에서 저것들끼리 다 카르텔을 짜가지고 우린 죽어도 안 된다. 그래서 딱 했을 때 그 중에서 제일 좀 약한 고리를 찾는 거예요. 이게 농민당 이런 데가 이제 제일 약해. 그럼 그쪽에다가 걔들이 원하는 조건을 확 이제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양보를 많이 하고 니는 그런데 일단 우리 편 해야 된다. 그래서 몰래 뒤로 이제 협약을 밀약을 맺는 거지. 그리고 이제 멍청하니 걱정이다 어떡해 이러면서 언론 플레이를 막 했다가 갑자기 이제 그 투표하는 날 뒤통수를 딱 때려 부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어머 세상에 저게 우리 동지라고 생각했더니 저 새끼가 야합을 했네. 근데 이미 이제 통보되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서도 얼마나 얘기가 많아요. 뭐 터주기는 절대 안 한다. 뭐 포퓰리즘이니 뭐 복지 다 이래갖고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이러면서 스웨덴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통과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부정선거 왜 그 승복을 하냐? 너 그거 보고서도 그러냐? 뭐 이러면서 하고 지금 지금 부인을 거기다가 보내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심정은 이해가 가요. 나도 그게 이제 뭐 썩 땡기지는 않잖아요. 그 팬서비스 입장이라 그러면은 고척돔에서 한번 기사대기 딱 올리고 이기 선거가 좀 이따위로 할래 이러면서 딱 한번 하고 팬서비스 한번 하고 팍 갚부리고 난 다음에 폭력정 이렇게 하고 감옥에 한 며칠 있다가 딱 나오고 이러면은 속이 시원하잖아. 와 이러면서 뭐 이런 팬서비스 확실하게 딱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결코 이익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아주 치밀하게 이제 정치를 하고 손익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하고 손을 잡고 누구하고 이렇게 하고 그쪽에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고 우리가 이거 주고 이거 받고 그 다음에 연계를 하고 절대로 순수하거나 이상적이거나 해서는 공약을 실행을 못합니다. 공약을 실행을 하려면은 계산적이어야 해요. 정치적이어야 하고 항상 타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타협을 해야 되나? 아닙니다. 저는 타협을 안 해요. 왜냐 그러면 타협을 하는 애는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타협을 해야 되고 타협을 안 하는 저같이 시민사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옳은 건 옳고 틀렸는 건 틀렸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다. 이것은 죽어도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딱 얘기하고 내가 뭐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부정선거에 놔둬서 어쩌라고. 그거 포기하면 다 포기하는 건데 이러면서 우리가 얘기할 것은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그냥 시민사회의 목소리야. 시민사회의 목소리하고 정치하고는 전혀 별개죠. 정치는 정치인을 하고 타협하고 줄 거 줍고 받을 거 받고 원래 그 동네가 좀 더러워요. 더럽게 이제 그냥 그렇게 해라. 그러나 공약은 지켜라. 우리는 이제 공약을 지키는 것을 보면 되는 거야. 정치인한테 원하는 건 뭐예요? 공약을 지키는 걸 보는 겁니다. 명령을 내려는 것을 보는 거 아니에요. 명령 내렸다고 뭐 매스컴에서 하는 거 그거 절대 볼 필요 없어요. 오로지 공약을 지키는 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현재 딱 하나를 봅니다. 뭐 물론 내일 출근하는 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공약을 지키는지
뭐 경호는 어떻게 하는지 그게 나오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지금 그 문재인과 민주당이 지금 투표소 수개표를 지금 알박기 해놨잖아요. 송영길이하고 23명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 투표소 수개표법을 발의만 해놔두고 회의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뭉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박기 해놔놓고 딴 사람 아무도 말도 못하게. 그 직권 상정하라고 했는데 그 정세균이도 안 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소 수개표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뭉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것들을 손봐주려고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점령해가지고 뭉갠다는 것들 전부 다 자르고 다음 국회의원 안 뽑아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걔들 당원 소환을 하든지 뭐 그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일단은 그 법을 못하게 해놓은 법을 늦었더라도 지금 방해하지 말고 통과시켜라 이겁니다. 투표소 수개표법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일단 지는 당선됐잖아.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남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투표소 수개표를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말이 많아요. 국민의 정당한 주권 행사가 안 되잖아요. 1시간이면 투표소 수개표에서 다 개표 끝난다고요.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들죠. 시간이 10분의 1로 줄어들죠. 신뢰도는 10배가 뛰어나가죠. 전 세계 모든 유럽이라든지 이런 그 선진국에서는 다 사용하는 방법이죠. 걔들이 기술이 모자라서 기계로 사용 안 하겠습니까? 다 손으로 하겠습니까? 투명 투표함에 하나하나 딱딱 집어넣으면 카운트 딱딱 떼고 뒤에서 이제 전부 감시 딱 하고 쉽잖아요. 투표소 수개표는 하면은 무조건 이익이에요. 말도 없어.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뭉개고 있는 걸 그래 네가 당선됐고 네 공약이니까 그거 통과시켜라. 뭐 그다음 뭐 세월호 진상규명을 해주세요. 뭐 최저임금 만 원을 해주세요. 뭐 박근혜 사면을 해주세요. 그렇게 어려운 거 말고 내일 당장 직권 상정시키면 돼요. 지 당선됐잖아. 손해볼 거 없잖아. 그 직권 상정해. 그리고 난 다음에 통과시키면 돼요. 그냥 땅땅땅 투표소 수개표법 하겠다는데 바른정당이 반대하겠어요? 홍준표가 반대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의당이 반대하겠어요? 그 반대할 당 한 명도 없다고. 만약에 앞장서서 반대를 하면은 그놈을 이제 잘라버리면 되지. 그 다음에 안 뽑아주면 되는 거지.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해서 그 법을 하나 통과시켜 주면은 그 다음 공약을 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투표소 수개법을 통과시켜라 이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라이브 보는 사람이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죠? 예. 이 저번에도 뭐 부정선거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게 뚝 끊겨버리는 거예요. 화면이. 그래서 뭐 사람들이 나중에 유튜브로 보고 했는데 이제 좀 이런 치사한 짓은 하지 맙시다.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들이 또 방송하면 될 거 아니야. 우리는 투표소 수개표법 죽어도 싫다. 이게 이런 점에서 나쁘다 이러면서 그걸 방송을 해서 그게 사람들의 호응을 많이 얻으면은 그쪽에서 이제 여론이 실리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안 되면 이런 거고 반대 의견을 해야지 그걸 중간에 끊고 뭐 이렇게 신호 안 가게 하고 이런 짓 하지 맙시다. 정말 그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서 하는 짓이 그리고 우리 국민의 수준을 좀 무시하는 짓은 좀 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내일 출근하시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요. 출퇴근하시겠다 했으니까 그 다음 사무실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딱 하나 투표소 수개표법 통과하는 거 보겠습니다. 공약 실행률 16%니까 나는 원래 그래. 됐지? 너 몰랐나? 있다면서 요 따위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촛불 또 생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투표소 수개표법부터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은 비도 오고 밖에서 안 하고요. 안에서 서비스 프라자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 광화문 돌계단에서 모임이 있고요. 날씨가 안 좋으면은 그 돌계단 위에 있는 서비스 프라자로 오셔서 요 그림 있는 데 있죠, 그죠? 요 앞에 있을 거니까 유니김을 찾아주십시오. 토요일 오후 약속들 바쁘시죠? 이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